아이고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소예요. 눕방. I'm home. 안녕 영태가. 안녕 니스야. 네, 자고 일어났어요. 피곤했어. 눈에 무슨 일? 눈에 뭔 일 났어요? 어? 너무 어둡다. 원래 이렇게 어둡나? 왜 이렇게 어둡지? 어두워요, 여러분. 봉제한 없어요. 영태가 내년 생일 괜찮아? 아, 내년 생일 괜찮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진이 이미 올라가가지고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응? 나 이제 시작됐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응? 보민이 봤대요. 근데 보민이는 엽사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걔는. 아니 영태가 아니 니스야 왜 불러?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밥 엄청 먹었어요. 응? 멋있다고? 후후후. 응? 라팜팜? 아 이거 다른 옷이에요. 같은 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티만 입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옷이에요. 저번이랑. 예뻐요 오빠. 아기 타조는 뭐야. 병아리로 해줘요. 에? 약간 아기 타조로 하니까 약간 아기 닭이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오늘 완전 복숭아 같다고요? 아 나 복숭아 하니까 또 생각난 거 있다. 어? 여러분은 그 딱딱한 복숭아파예요? 물렁 복숭아파예요? 응? 아 당연히 딱딱한 복숭아지. 당연히 딱딱한 복숭아지. 아 나 진짜 물복 먹는 사람들이랑 난 대화 못하겠다 진짜. 아 물복이랑 한 사람은 진짜 대화 못하겠다. 진짜 어떡하냐. 당연히 딱딱한 복숭아지. 여러분 딱딱한 복숭아예요. 싱싱한 딱딱한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법이에요 원래. 에? 딱딱한 복숭아지. 여러분들 뭘 모르시네. 물복 아니야. 딱딱한. 여러분 제가 왜 딱딱한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딱한 복숭아는 일단은 신선하고 씹는 맛이 있고, 과일이 또 씹는 맛이 있어야 과일이죠.
씹는 맛이 없는 과일은 그건 과일이 아니에요. 물렁한 복숭아는 왜 물렁했냐? 오래돼가지고 물렁거리는 거예요. 물론 당도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왜 당도가 높냐? 물렁물렁거리고 물렁물렁거리면 또 벌레들도 복숭아 안에 좀 물렁물렁하니까 기어 들어가기도 쉽고 그래서 물복숭아지.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복 안 돼요. 안 돼, 왜 물복이 더 많은 거야? 나가진 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물복숭아는, 딱딱한 복숭아는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탁 찝어가지고 그냥 탁 찝히잖아요. 물복숭아는 이쑤시개 같은 걸 딱 찝으면은 흘러내려요, 막. 이렇게, 이거 뭐, 내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딱 찝잖아요. 오, 흘러내려.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딱복 치아 아프다고요? 딱복이 치아 아프면은 여러분 깍두기도 먹으면 안 되고 사과도 먹으면 안 되고 네? 안 돼요, 여러분. 물복이에요, 여러분. 물복. 물복이 아니라 딱딱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예요, 여러분. 무조건 딱딱한 복숭아. 응? 그쵸? 막 흘러내리고 찐득거리고 이것도 어떡하지? 에? 오늘 딱딱한 복숭아 먹었어요? 잘했어요. 영태이 물렁한 거 싫어하면 젤리도 없어요. 저는 딱딱한 하리보 젤리 좋아합니다. 알겠어. 화내지 마. 화 안 났어요. 안 돼, 가지 마. 아니, 물복 파야도 가지는 마요, 여러분. 네? 그래요, 다 먹어요.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됐지. 멤버들 중 물복파는 있었어. 물복파 물어봐야겠다. 누가 물복파인지. 여러분. 딱딱한 복숭아가 최고로 맛있어요. 제가 오늘 맞다. 지금 내가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이거 나눌 때가 아니라 또 저희 활동이 마무리돼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드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영태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치찌개도 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딱딱한 게 좋으면은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밥도 안 데펴 먹어야지. 응? 그쵸? 밥도 그쵸,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좀 막 불편하네. 좀 괜찮은 방법 없을까? 이거 좀 필터 좀 켜야겠다. 여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형광색 옷에 형광색 얼굴. 이건 뭐지? 뭐가 낫지? 일단 이거 킵. 이게 제일 낫다. 좀 하얗게 보이나요? 됐다. 좀 괜찮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우면은 오케이. 여러분 필터 버리면 내 얼굴이 아예 안 나오는데 흐리게라도 좀 나오게 해야죠. 잠시만요, 여러분. 이것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마음에 들게 해야지.
좀 괜찮나? 너무 형광색인데 얼굴이? 잠깐만, 이래선 안 돼. 지범이 막 숙소에서 어떻게 한 거지, V에? 오케이, 오늘은 좀 옷도 형광색이니까 얼굴도 형광색으로 갈게요. 필터 없앨까? 필터 없애면 또 못생겨지는데. 못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데. 잠깐만, 좀 제대로 된 그런 거 없나?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뚜루두두두두. I don't have a battery. May I charge battery? Please. Okay. 게임 뮤비 어떠냐고요? 게임 뮤비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내가 웬만해서는 대박이라 안 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생각보다 잘 나갔어. 제가 그때 또 게임 뮤비 촬영할 때 밤새고 갔거든요. 밤새고 그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밤새고 갔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부었었거든요 그때.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가지고 네,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맞다. 여러분들 막 그거 봤잖아요. 그 스케치 메이킹 영상 봤잖아요. Making it so very well. 영태가 봉봉 티셔츠 어떻게 생각해? 봉봉 티셔츠가 뭐예요? 응? 봉봉 티셔츠? 봉봉 티셔츠? 이거 반지 니스링이냐고요? 당연하지. 짠. 짜라잔. 잘 안 보이는데 니스링이에요. 나는 니스링을 끼고 있지. 재현이 그림 있는 티셔츠 그거 여러분들한테도 공개됐어요? 그 티셔츠 여러분들한테도 나왔어요? 그거 스폰 줄 알고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지? 제가 스폰한 거 아니죠 지금? Hello. 울림몰에 있다고. 미안해, 몰랐어. 네. Mr. Tag. 영태가 어젯밤 지범이 연기? 지범이가 어젯밤에 연기를 했나? 뭐지? 그거! 뭐지? 보민이 생일? 별로였어요. 막 저희가 딱 급하게 이렇게 생일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지범이가 주찬이한테 주찬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주찬이가 뭐!
나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연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제가 야 그만해 너네 그만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 근데 심지어 당사자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연기는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형 잘생겼어요. 어 고마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게임 뮤비? 게임 뮤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저 이렇게 해요. 진짜 스포. 눈을 맞추면 아이스. 눈썹 디테일. 이렇게 해요. 네, 진짜 스포예요. 저 스포. 아, 계속 하니까 이상하다. 아기 복숭아 같다고요? 나 별명 바꿀까? 아기 복숭아로? 아기 딱딱한 복숭아. 저 약간 눈썹 연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이제 이렇게 재수없냐? 갑자기 하니까. 스포일러 더 주라고요? 안 됩니다. 나는 스포일러를 주지 않지. 나는 스포일러를 일치 안 줄 거야. 내가 스포일러를 주면은 다 이렇게 공개하고 싶게 돼. 안 됩니다. 저 커피 안 마셔요. 진짜 땡길 때 한 번씩 먹고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럼 저 아기 복숭아 할게요. 오늘은. 아, 보민이 사진 올린 거 회사 직원분들이 뭐라 하느냐고. 회사 직원분들이 원래 그 사진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는 못 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그 하나가 진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깝네. 그 하나 그걸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 지금 저희 올려주시는 분께서 트위터 올려주시는 분께서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영택씨 유유유유 영택씨 제발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생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묘미지 이게. 응? 몇 년, 그 2016년도 거예요 그 고민이. 2016년도 얼마나 심했길래 그 사진은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진짜 저 이거 꼭 올리고 싶다고. 이거 만약 못 올리게 하면은 저 포켓돌스로 보내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 올려주시더라고요. 재현이가 찍어준 사진? 저 쇼챔에서 재현이가 찍어준 거요. 그 사진 대박이죠, 진짜. 재현이가 형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형. 이거 봐봐요.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람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진심이어가지고 얼마나 잘 나왔길래 이러는데 진짜 무슨 나를 한 4등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율을.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큰데 왜 나를 속상했죠. 근데 그걸 보고 또 잘 나왔다고 하는 재현이도 진짜 재현이 기준에서 그게 역대급이었나 봐요. 진짜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찍는 것도 능력이다.
잠깐만. 오늘 생일인 분이 있네. 그 보민이랑 생일이 같나 보네. 근데 이분께서 이러시는데요. 영택 오빠 저 30번째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주세요. 30번째 생일인데 영택 오빠라고? 점점 거짓말이 늘어. 그럼 안 돼. 안 돼요. 저는 멤버들 사진 잘 찍어줘요. 진짜 잘 찍어줘. 사진 누가 제일 잘 찍냐고? 모르겠다. 누가 제일 잘 찍더라? 아 맞다.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꿈을 하나 꿨어요. 진짜로.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일인데 진짜 엄청난 꿈을 꿨어요. 제가 여러분 제 아 맞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저희 엄마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꿨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제가 없을 때. 이게 또 처음부터 설명드리자면 되게 약간 처음에는 좀 막장이에요. 처음에 골차 10명이 다 같이 놀러 갔어요. 저희 이중엽 대표님이랑 저희 골차 10명이랑 다 같이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어떤 뭐 한 찜질방 같은 데인가? 거기로 놀러 갔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떤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딱 이렇게 딱 나와보니까 약간 이제부터 멤버랑 대표님은 관련 없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딱 어떤 시공간에 딱 빨려 들어갔었는데 내 갑자기 어떤 곳에 온 거예요. 제 핸드폰을 들고 어떤 곳에 왔는데 네 거기가 누가 봐도 요즘 제가 그 2021년도의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어가지고 여기 뭐지? 어디지? 이러는데 제가 이상한 곳에 왔나? 진짜 꿈이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었냐면은 진짜로 제가 이때까지 꿨던 꿈에서 진짜 제일 진짜 역대급 스케일의 꿈이었어요. 진짜 거의 뮤직비디오 라판판보다 스케일이 컸어요. 뮤직비디오 라판판. 그래서 제가 어떤 시공간에 빨리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다 생각이 저 딱 들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을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켰어요. 지도를 켰는데 저희가 그 놀러 갔던 장소랑 똑같이 그 똑같은 곳에 그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 아닌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일단은 좀 일단 큰일 났잖아요. 되게 큰일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일단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를 타야 돼요. 택시를 타는데 또 차들도 옛날 차잖아요. 다 그때 시대니까 옛날 차여가지고 여러분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택시 알죠? 그런 택시들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내가 과거로 돌아갔나? 제가 이때쯤 내가 과거에 돌아왔구나 이걸 딱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때는 막 카카오 택시 막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잡고 택시를 탔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근데 그 택시 운전하는 분이 누구셨냐면 저희 할머니가 택시를 운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봐도 나는 할머니를 얼굴을 아는데 옛날 시대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 시대니까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때 그때 연도로 제가 돌아가가지고 택시를 딱 탔는데 할머니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반갑잖아요. 만나가지고 할머니 너무 반갑다고 할머니 봤는데 할머니 난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구신데 계속 저를 아시냐고 하는데 아니 김기인 씨 맞으시잖아요. 김기인 씨 저희 할머니 본명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막 아니 김기인 씨 맞으시잖아요 했는데 근데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할머니가 날 알 리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근데 일단 집을 가야 되니까 근데 또 과거로 돌아온 걸 알았으니까 그 집이 어딘지도
저희 엄마 집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 그랬잖아요. 핸드폰은 또 요즘 시대에 그대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현실 세계 그대로 현실 세계 엄마가 받아가지고 영태가 어디야? 해가지고 하는데 엄마 나 지금 나 이상한 데 왔는데 할머니가 택시 운전하고 있어. 근데 엄마 그 고등학교 때 어디 살았냐고 어디 살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막 어디 살았었다고 해가지고 막 제가 할머니한테 증명을 시켜줬어요. 저희 엄마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미래에서 왔고 그랬다는 거. 할머니가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집으로 와가지고 그때 막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랑 막 어렸을 때 저희 이모랑 다 만났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딱 제가 그때 그 꿈을 꾸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할머니도 택시 운전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사시고 있고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들도 되게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 어렸고 되게 막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막 그 우리 엄마의 어렸을 때랑 이모들이 어렸을 때랑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와가지고 나를 낳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에 취했을 때 갑자기 저희 막내 이모가 저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 막내 이모가 저랑 굉장히 막 저 맨날 사진 찍어주시는 그 저희 이모거든요. 근데 딱 이모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영태가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빨리 너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저한테 딱 말하는데 너무 약간 소름. 지금 여러분 저 소름 돋는 거 봐봐요. 소름 돋.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모가 돈을 10,000원짜리 몇 장이랑 택시를 잡아줬어요. 빨리 이거 타고 너가 원래 살고 있는 세계를 가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알겠다고 이모 너무 고맙다고 전 거기서 꿈속에서 이모 너무 고마워 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타는 순간 이게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꿈이구나. 딱 꿈이구나 해가지고 그래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래 이건 꿈이다. 이제 내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자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 뺨을 탁 때렸어요. 근데 딱 눈 떠보니까 앞에 대열이 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꿈은 끝났는데 제가 이 꿈을 진짜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난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엄마의 옛날 모습이랑 날 낳기 전에 엄마가 학생이었을 때 우리 이모가 학생이었을 때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니까 뭔가 모르는 약간 벅차오르는 감정이 되게 들더라고요. 또 제가 제 세계로 돌아가기 전 택시 안에서 꿈속에서 어떤 멜로디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또 요즘 작곡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자마자 바로 작업실 가가지고 약간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를 하나 썼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꿈이에요. 너무 약간 개인적인 얘기라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가사 같은 거 저희 앨범 작업할 때 가사 쓰면은 제가 그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막 현실 같아 이건 절대 꿈일 리가 없는데 자꾸만 멀어지네 뭐 이러는 거라든지 Hey baby or maybe 꿈속에서는 내일이 오진 않겠지만 뭐 이런 거라든지 제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번 꿈을 꾸고, 네, 여러분 이 노래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릴게요. 진짜 약속해드릴게요. 만약에 앨범에 못 실은다 하더라도 제가 따로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니까 또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대열이 형한테, 형 저 진짜 대박인 꿈 꿨어요. 그러니까 대열이 형이 뭔데? 하니까 또 제가 자초중요한 잘 설명하니까 대열이 형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보고 싶어. 물론 엄마랑 그 가족들은 항상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꿈 통해서 뭔가 지금 그 꿈을 꾼 다음부터는 제가 좀 약간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나태해져 영태야 너가 지금 이렇게, 제 자신한테 영태야 너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랑 우리 가족들은 너 낳기 전부터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었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작업실로 가가지고 노래 하나 뚝딱 썼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시기가 한창 제가 좀 많이 게을러져 있던 상태였어요. 지금 또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꿈 계기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엄마한테 아직 못했는데 엄마의 V앱을 보고 있으려나. 네,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꿈이었어요, 진짜로. 나 말하면서도 울컥할 뻔했어,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정말 많은 곡들을 썼으니까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들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영태야 너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 말을 듣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꼭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꿈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혹시 할머니 어렸을 때 택시 하셨냐고. 아니, 할머니 젊었을 때 택시 하셨냐고 하니까, 뭔 소리야, 할머니 그 운전면허 최근에 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는 그 어떤 영화, 그 어떤 뮤지컬, 그 어떤 작품들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한테. 진짜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꿈을 못 꿀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제가 비하인드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꿈을 어디서 꿨냐면은 거실 소파에서 꿨었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꿔가지고, 멤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영태 요새 방을 이동했다고, 왜 항상 거실에서 자는지 모르겠다는데, 그런 꿈 다시 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맨날 거실에서 잤던 거거든요. 거실에서 자면은 또 그런 꿈 꿀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약간 애기들이 산타 할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좀 계속 저기서 잤었는데, 이제 저기서 자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잤어요. 사실 막 지범이의 그 도로롱 그런 거는 좀 핑계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거실에서 잤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좋아야 좀 좋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떠오르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곡을 쓰고 승민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승민이가 진짜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뿌듯했죠.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인간이라니까 뭔가 좀 정없어. 사람들은 잘 때 항상 꿈을 꿔요. 잘 때 항상 꿈을 꾸는데 꿈에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때는 좀 흔히들 말하는 렘수면 모드라고 하고, 2단계 때는 잠이 들고 있는 상태, 3단계 때는 완전히 잠이 든 상태, 4단계 때는 그냥 딥슬립 단계인데 1, 2, 3, 4가 자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자다 1단계 때 막 뒤척일 때 깨고 막 그러거든요. 1, 2, 3, 4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람은 항상 밤에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4단계 때 잠에서 깨면은 그 꿈을 항상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항상 잘 때 꿈을 꾸니까, 네. 잘 때 꿈을 꾸니까 항상 좋은 꿈을. 저 잘 때 깜깜하다고 그 꿈을 꾸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막 2단계 때 깨면은 막 그래요. 아, 나 어떤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뭔 꿈이지 뭔 꿈이지, 이런 경우 있고, 1단계 때 깨면은 와 대박, 와 내 꿈 대박,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3단계 때는 거의 4단계 때는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어렸을 때 이거 영어학원에서 배웠는데. 꿈 박사 손영대. 그렇죠 여러분, 꿈은 밤에만 꾸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꿈. 네. 이 꿈도 되게 좋은 꿈이죠. 너무 강의 같았나? 너무 강의 같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te you. Why you don't love me? Please love me. 좋고 잘 있어요. 손톱 보여줄 수 있냐고요? 나 손톱 지저분해서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냥 오늘 이번에 또 활동도 마무리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 우리 봐줘서 너무 고맙고, 무대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함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딱 켰는데, 너무 제 사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어쨌든 너무 꿈 얘기 하다가 리패키지 앨범 나온다는데 승민이가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또 재밌는 얘기 없었나?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저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막상 생각하려니까 뭐가 없긴 한데,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 해드릴까? 영태가 너 펜트하우스 봤어? 나 이거 한 30번 말한 것 같은데. 저 마지막 드라마 별그대였어요. 오늘 무슨 밥 먹었냐? 오늘 냉모밀 먹었어요. 오랜만에. 학창시절 때 얘기? 학창시절이 내가 제가 중학교를 거의 안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학창시절 때
재밌게 살았었죠. 다른 유닛들 뮤비요? 근데 저랑 지범이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림여고 얼짱이었다고? 내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아, 또 비가 오니까 그 레이니 데이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노래 좋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아, 요새 좋은 노래가 많아요. 레이니 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또 비가 와 오랜만에 비가 오지 말라 했어. 영태이처럼 머리 자르고 싶다. 저 옆머리 좀 많이 길어서 다시 자를까 기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뭐 할까요, 저? 자를까요? 기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룸메이트 봉제 성윤. 아, 좀 장단점이 있는데 둘하고도 다 같은 방 써봤는데 성윤이 형은 일단 조용해요. 조용하고 좀 잠귀가 밝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조용하니까 좋고, 재현이는 잠을 잘 안 자요. 맨날 옆에서 영화 봐요. 근데 나도 시끄럽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지범이는 그냥 자면은 안 일어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아기 복숭. 아기 복숭 귀엽다. 오늘 학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내요, 진짜. 학교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돌이켜보면 다시 가고 싶을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다음 주 개강인데 걱정이냐고. 개강하면은 그래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 응? 지식도 쌓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도 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기개발, 여러분 진짜 자기개발이 진짜 중요한 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기개발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개발이 되게 좋은 게 내 자존감도 높여주고, 약간 근데 자기개발이라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도 남들처럼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나 남들처럼 뭐 저런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남들처럼 살을 이렇게 뺄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한데, 야, 너도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그냥 항상 이 생각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약간 좀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쟤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You can do it, bro. You can do it, man. 이런 생각도 갖고 살아야 돼. 그래도 학교에서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응?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가 약이 되고 실패가 걸음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골드니스의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침반 같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다 개척해서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개척해서 가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폭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긴 폭포네, 여긴 절벽이네, 아 여긴 낭떠러지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절망을 해요. 아 나는 왜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왜 다 가로막혔고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도 알고 벼랑으로 가는 길도 알고 폭포로 가는 길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아니까 이제 다른 길을 또 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도에서 길을 하나씩 개척해 나갔던 거예요. 비록 실패할지어도 해봐야지. 일단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 팬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지도에서 많은 길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자신감 갖고. 자신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항상 자신감 있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든차일드 나침반 들으세요.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자신감 항상 하고 나를 믿는 힘. 나 아니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믿겠다는데 So what? 그쵸? 나는 자신감이 엄청 있지. 이렇게 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강의 하나 해달라. 형태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요? 사실 슬럼프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진짜 나는 왜 안 되지? 했는데도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됐으니까 좋은 거죠 사실. 야 솔직히 누가 너무 흔한 말이지만 진짜 처음부터 뭐든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어딘가에 한 전문가들도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계속 하는 사람이 이겨요. 진짜 계속 하는 사람이 진짜 이겨요. 그리고 끝내 성공할 거예요. 사람마다 진짜 누구는 친구분들 중에서 누구는 일찍 성공하고 누구는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데 No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웃어야 돼요. 진짜 나도 언제까지 그래 결국엔 내가 이길 거야, 결국엔 내가 웃을 거야 이건데 그냥 always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항상 웃고. 왜냐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약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을 너무 절망하고 이 과정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면 미래도 놓치고 현실도 놓치게 되는데 현실에도 웃고 미래는 더 크게 웃읍시다 여러분.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항상 웃어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소중한 시간들이.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도전해가지고 실패하는 막 실패하고 막 그런 모습조차도 사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사실. 음. 영택의 좌우명은 뭐예요? 저는 좌우명?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좌우명? 뭘로 할까? 좌우명? 골드니스를 빨리 만나자. 눈물이 많이 갑자기 울음이 날 땐 어떡하냐고요? 갑자기 울음이 날 땐 그냥 울어. 그냥 울어. 울고 시원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다음날부턴 웃어요. 여러분 진짜 시련은 한 번씩 꼭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련하는데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 시련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 당당히 맞서 싸우셔요. 그러면은 진짜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왜 힘들었지? 항상 이러거든요. 진짜 당당히 맞서 싸워. 시련? 들어와 너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무서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한 생 그냥 진짜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응? 미래에 잘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너무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눈 떠가지고 밥 먹고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히히후후 웃고 내가 내 일을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행복 나는 사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더 내 욕심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나의 야망이라고 하죠. 뭐 나의 야망과 나의 망상들 때문에 현실의 나가 별로 안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소소한 것도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커가면서 올바른 사람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힘들 때 웃고 막 누가 친구들이 막 내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막 누가 뭘 하고 막 누가 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보다 어쩌라고 So what? 그 얽매이지 마요 여러분. 어쩌라고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괜한 걸로 신경 쓰지 마요. 괜한 거 신경 쓸 시간에 우리 골든차일드 라판팝 한 번 더 봅시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빨리 내 노래들 여러분들에게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실습해 오늘. 실습. 화이팅. 너무 오늘 너무 알차고 좋아요. 오늘 V에 다 여러분들 덕분이지. 영택이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고마워. 봐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주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생일이에요? 오늘? 축하해요. 축하. 여러분들 저녁은 먹었어요? 근데? 저녁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아, 영태가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What is the basis of happiness는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뜻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근데 이제 난 그 단어를 안 쓰려고요. 행복의 기준은 우리 니스분들이 항상 정해주니까. 이게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사실.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행복은 뭘까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집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굳이 행복을 뭐하러 찾아? 행복을 찾아서 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있는 자체로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거예요. What is the basis of happiness? 행복의 기준은 나야? 이건 좀 부담된다.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군가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벽돌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하나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은 그냥 제 곁에서 나도 여러분들 곁에서 그냥 같이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하 하고 나중에 우리 만날 때 그냥 웃었으면 좋겠고, 울지 말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고 행복하잖아, 보면. 그냥 보고 있는 거 자체.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 알았죠?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항상 여러분 건강하세요. 진짜로. 진짜 아프지 말고. 행복해서 울 수도 있다고. 뜨거운 눈물이 되겠군. 여러분, 딱 이제 1시간 됐으니까 저는 슬슬 여러분들의 시간을 놓아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1시간을 이렇게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시간을 놓아드릴게요. 저 보려고 1시간 투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이제 나도 슬슬 저녁 먹고 운동 좀 해야겠다 이제. 알았죠? 딱 20초 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운동이요? 운동 너무 힘들어.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갈게요. 안녕. 좋은 시간이었어.